네, 안녕하세요. 우리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 또 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분단원입니다. 자, 적분단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적분단원에서 배웠던 개념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적분단원에서는요, 크게 부정적분과 정적분 이 두 가지 종류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의 활용 내용으로 넓이 구하는 거랑 이제 움직임 거리 구하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 봤었습니다. 자, 내용이 미분 단원만큼 그렇게 길고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중간중간에 계산하는 공식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됐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숫자가 지저분하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고요. 내용 좀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적분상수 C를 놓치지 말아라. 자, C를 꼭 붙여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적분하는 방법 요 공식으로 우리가 외워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아니면은 미분의 반대 과정이다. 요거를 일일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적분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빈칸 채워보시면은 우리가 x에 대한 차수를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올려진 차수로 앞에 있는 거를 나눠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적분상수 C 꼭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부정적분에서는 실습의 합차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부정적분의 합은요, 각각의 안에 있는 함수들을 합한 다음에 적분한 거랑 똑같다. 빼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자, 이렇게 내용 봤었죠. 자, 오른쪽에 전적분의 정의 보시면은요, 자, fx랑 y는 fx랑 그 다음에 x축 그리고 두 개의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 fx의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호로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하자 이렇게 기호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우리가 정적분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a부터 x까지. 그래서 여기 적분 구간의 윗끝이죠. 윗끝에 이렇게 x가 들어있는 경우는 무조건 이 x로 미분을 해주자.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t 자리에 x를 그냥 대입한 거랑 같은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fx를 우리가 한번 적분하고 또 한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자, 이런 원리를 사용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미적분의 기본 정리 보시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적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끝 윗끝에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줘가지고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정적분 값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으로 정적분의 활용 보겠습니다.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적분 구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서 꼭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적분을 하셔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만나고 있는 교점을 꼭 찾아줘야겠죠. 그래야 적분 구간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플러스로 적분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마이너스로 적분할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속도랑 거리 파트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두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움직인 거리. 자, 문제에서 아예 이 용어로만 물어볼 겁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 말고 다른 용어는 크게 막 벗어나는 걸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위치의 변화량은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항상 누굴 적분하냐? 속도를 적분해 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 같은 경우에는 a부터 b까지 속도 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상태로 적분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복습했으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우리가 적분해가지고 원래 함수 fx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적분하시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을 건데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줬어요. 그럼 완전 땡큐죠. 그래서 적분상수 c의 값이 4가 되는구나. 여기다가 저는 3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는 모든 x값이 다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변화하고 있는 x에 대해서
항상 내뱉는 그런 함수를 어떤 함수라고 불렀냐? 도함수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어떤 걸 준 거냐면요. f'x의 식을 줬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풀었던 1번 문제랑 비슷하게 풀어주면 되겠죠. f'을 여러분들 적분하시면은 f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그리고 뒤에 적분상수 c가 붙을 건데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적분상수 c도 쉽게 찾아줄 수 있고요. 자, 이 fx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은 그러면은 8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도함수를 알려줬습니다. 그때 이 fx의 극대값을 알려줬을 때 우리가 극소값을 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 이거 비슷한 거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fx가 지금 3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f'이 지금 2차잖아요. 자, 그러면은 fx는 3차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것도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시죠? 그러면 도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극대를 1에서 극소를 2에서 가지는 그러한 3차 함수가 fx가 되겠구나. 그러면 극대값을 가지는 지점은 어디냐? 바로 1이라는 이 지점에서 2분의 3이라는 극대값을 가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극소값을 찾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식을 찾은 다음에 2를 대입할까요? 그거는 조금 그렇죠. 그죠? 자, 여기 밑에 있는 값을 찾을 때 혹시 미분 단원에서 했었던 격자 칸의 길이 재는 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세로 한 칸의 길이는 2 곱하기 최고 차이 계수. 자, 지금 보시면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3이거든요. 그러면은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2차식일 건데 그럼 fx는요? fx는 그냥 x 세제곱으로 시작하겠죠. 즉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1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한 칸의 길이 보시면은 지금 가로 두 칸의 길이가 1이라는 거 확인이 되니까요. 2분의 1에 자, 가로 한 칸의 길이에 무조건 세제곱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세로 한 칸의 길이를 내가 4분의 1로 찾아줄 수 있는데 자, 세로 한 칸의 길이가 4분의 1이에요. 그럼 두 칸의 길이는요? 두 칸의 길이는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자, 그래서 2분의 3에서 2분의 1만큼 내려온 값이 우리 2분의 2니까 극소값은 얼마다? 극소값은 1이 되겠다.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요. 우리가 극대랑 극소의 값의 차이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도함수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은 도함수가 x축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점이 두 개가 1과 2인데 그 사이로 이렇게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 값이 곧 넓이 값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되겠다라고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넓이는요, 우리가 넓이 공식을 이용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거든요. 자, 넓이 공식은 6분의 f'이라고 하는 이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 요거 들고 오시면 됩니다. 3.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넓이 구하려고 하는 가로, 요 x값의 길이 보시면은요, 지금 길이가 1이거든요. 2-1이라서 자, 이 길이의 세제곱을 항상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분의 1이라는 간격 얻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주어지고 있냐? 미분도 있고 적분도 있어요. 그죠? 자, 뒤에 있는 식을 한번 부정적분해주고 그냥 미분을 했을 때 그때 fx라는 식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미분이랑 적분은 우리 역연상 관계이기 때문에 적분 한번 하고 미분 한번 하면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었죠. 적분함수 c가 붙을 거냐 말 거냐. 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겠죠. 그죠? 자, 가장 마지막으로 행해준 게 지금 미분이기 때문에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상수 C는 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 그대로 꺼내줄게요. 3fx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fx랑 똑같겠다. 자, 그러면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시면은 2fx가 자, 이쪽도 넘겨줄게요. 2x 세제곱이 될 거니까 fx식은 그냥 x 세제곱이 되겠다. 자,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64 바로 나오죠.
자, 5번 문제 갈게요. 5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단순 계산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fx의 부정적분 하나를 우리가 라지 fx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조건에서 라지 fx에 대한 식을 줬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양변 미분해 주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수업 시간에 한번 푼 적이 있어요. 자, 좌변에 있는 라지 fx를 한번 미분해 주시면은 스몰 fx 되고요. 우변에 있는 거는 x랑 fx의 곱이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으로 갈게요. 앞에 거 미분하시면 그냥 fx, 뒤에 거 미분하시면은 x랑 f'x의 곱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뒷부분도 마저 미분해 주시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누가 사라지냐? fx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대쪽으로 쌓아 넘기고 x도 하나씩 나눠주시면 f'x의 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걔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가 될 건데, 그럼 나는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적분을 바로 해서 fx 식을 얻을 수 있겠다. 자, fx 식은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그런데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무조건 붙어야 돼요. 자, 그럼 이 c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나 조건을 한번 쳐다볼 건데요. 자, 나 조건. 라지 f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온대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스몰 fx지. 식이 내가 라지 fx에 대한 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라지 fx가 있는 식 위에 있는 가식을 한번 쳐다보시면은 그냥 위에 있는 가식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자. 자, 그러면은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이죠. 거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그게 값이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f1의 값이 걔가 2가 돼야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식에다가 1 대입해가지고 적분상수 c의 값 구할 수 있겠죠. c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f0의 값을 물어봤으니까요. 바로 이 적분상수 c의 값이 곧 답이 되겠죠. 그 다음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드디어 이제 정적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정적분은 우리가 뭐 부정적분도 마찬가지지만 계산하고자 하는 그 식을 일단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적분이라는 계산을 해주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1까지 했습니다. 윗끝 아랫끝 지금 대소관계 보시면은 이거 뒤집어 주는 게 마음이 더 편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적분 구간이 중간에 1이 낑겨 있으니까 이거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인테그랄로 합쳐주는 거 완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머시기부터 똑같은 그 머시기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날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자, 홀수차항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짝수차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2배의 0부터 2까지로 자, 적분 구간 중에 윗끝이든 아랫끝이든 둘 중에 하나 0을 만들면요. 우리가 나중에 대입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계산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2배의 우리가 x 세제곱에다가 0과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답은 16,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은 fx가 0을 기준으로 두 개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위에 있는 식, 0보다 클 때는 밑에 있는 식을 따라가는데요. 자, 근데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과 1로 자, 중간에 0을 끼고서는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x식 여러분들 두 가지를 나눠서 따로 쪼개가지고 사용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한번 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적분 구간으로 쪼개줄게요. 자, 그러면 x 곱하기 fx 식을 가져올 건데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 x 하나씩 곱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에다가 x 하나 곱해가지고 4x로 들고 와주시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다가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집어넣으시면 되고 플러스 자, 2x 제곱에다가도 0부터 1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시면은요, 최종 답은 2가 나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8번입니다. fx가 지금 3자식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물어보는 게 모양만 좀 어렵게 생겼지 이거 사실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 ft를 기준으로 좀 가까운 것부터 하나씩 처리해 줄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 적분된 부정적분 그 함수를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라지 f
x에다가 라지 f 1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x-1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1로 보내고 있어요. 이거 뭐냐? 미분계수의 형태였죠. 그죠? 자, 미분계수 x가 지금 1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괄호에다가는 1을 넣을 건데요. 라지 f 입장에서 라지 f를 미분한 거거든요. 라지 f 미분하면 뭐가 나오느냐? 그냥 스몰 f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그냥 f에다가 1 집어넣어라. 그 얘기거든요. 자, 위에는 식에다가 1 넣으시면은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밑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었죠. 적분 구간에 위에 x라는 변수가 나오면 우리 이거 x에 대해서 미분을 꼭 해주자. 자, 미분해 주시면은 뒤에 있는 t 자리에 fx 쏙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식 미분하시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요런 식에 나와 주시면은 인테그랄 x 자리에 1을 대입을 해가지고 걔가 0이 나온다. 요거 꼭 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a 값 찾을 수 있겠죠. 자, 우변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a 값이 2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자, a 값이 2라는 거 나왔고 f1의 값 구하기 위해서 여기 fx식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3-6 그리고 플러스 2까지 계산하시면은 f1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2차 함수인데요. 3에서 극대값을 가진대요.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극대값을 가지려면은 이런 왼쪽 모양 말고 위로 볼록한 오른쪽 모양이 낫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3이라는 지점에서 극대값 6을 갖는 그런 그래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중간 어딘가에 x축이 꼭 지나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f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줬고요. 자, 문제 보시면은 F'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F'은 자, F라는 원함수를 가지고서 한번 모양을 좀 도출을 해볼까요? F'은 2차 함수를 한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1차 직선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위로 볼록한 그런 2차 함수이기 때문에요. 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죠.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도함수 입장에서는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쭉 감소하는 모양으로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겠다. 중간에 3을 기준으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게끔 내려가는 직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서 밑에 있는 직선을 뒤집어 올렸는데 그거를 0부터 6까지 적분하라. 자, 0부터 6까지 적분을 하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합이 2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딱 봐도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이 여기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둘 다 넓이는 10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넓이 10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0부터 3까지 x값이 0부터 3까지 변화한 그 양이 걔가 10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어딘가에 여기 0이 있을 거예요. fx 입장에서 0이 있고 3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y값이 변화한 양이 그 양이 지금 10이 된다. 그러니까 도함수 입장에서 넓이는 원래 함수 입장에서 함수값의 차이랑 똑같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자,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맞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 F6 물어봤습니다. 자, 6 어디 있을까요? F6? 6이 여기 있죠. 그죠? 간격이 똑같은, 자, 그런 똑같은 가격을 가지면서 6의 위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6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4가 나오겠구나.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에 여기 가족건. 자, 요거 조금 우리 잘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족건. 보시면은 어떤 x를 집어넣은 fx에 그 함수값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만큼 추가를 해야지만 x에서 이만큼 추가가 된 그거의 함수값이 나온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x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이만큼 오른쪽에 있는 거에 함수값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함수값은 fx보다 이만큼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이 가로로 두 칸, 세로로 두 칸. 자,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간격이 지금 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
여기 어떤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두 칸에 갔을 때 똑같은 딱 이 위치에 딱 두 칸만큼 간 위치에 점이 찍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점은 양쪽에 있는 얘네들한테 영향을 받나요? 영향 안 받죠. 영향 안 받으니까 임의의 모양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임의의 모양으로 곡선이라고 할까요? 뭐 대충 이런 모양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 곡선 모양도 정확하게 두 칸을 이동해서 항상 똑같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래야 내가 어떤 점을 잡아도 두 칸 올라갔을 때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어떤 점을 잡아도 계속 두 칸 이런 관계가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 칸. 자, 이런 간격을 유지하면서 똑같은 모양이 마치 스탬프로 찍어내는 것처럼 계속 반복이 되겠구나. 자, 마치 여러분들 타일 있죠? 타일을 이렇게 타일 한 장 한 장 이어붙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얘가 실수 전체집합에서 연속이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준 거는 뭐냐? 자, 0부터 2까지의 정적분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뭐 중간에 있는 빨간색 곡선의 모양은 아무렇게나 설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지점을 0부터 2까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 요 안에서 요 구간 안에서 정적분한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는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의 정적분한 값이거든요. 자, 마이너스 2는 정확하게 0보다 두 칸 왼쪽에 있는 그리고 4랑 6의 위치도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이제 정적분할한 값을 생각을 할 건데 자, 0부터 2까지 요 사이에서 정적분할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대요. 그럼 2부터 4까지 요 중간에는 정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중간에 X축이 어떤 위치로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X축과 빨간색 곡선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요만큼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대. 근데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서 생각해 보시면은 요 빨간색 부분의 모양은 똑같지만 왼쪽 패턴이랑 한 칸 오른쪽에 있는 패턴이랑 그 차이를 보시면은 요만큼이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빨간색 모양이 똑같이 반복이 이만큼은 똑같이 반복이 되지만 오른쪽 한 칸은 이 파란색 네모만큼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의 정적분한 값은요. 왼쪽에 있었던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2 곱하기 2만큼의 값이 더 추가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더 위에 있잖아요. 그죠? 자, 4부터 6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2 곱하기 2짜리의 사각형만큼 왼쪽보다 더 추가가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간에서 정적분한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4만큼을 두 번 이렇게 더해줘야겠구나. 자, 같은 원리로 약간 규칙성이 보이시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정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이번에는 4만큼 밑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죠? 요만큼이 더 밑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4만큼을 빼줘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이 값들을 전부 다 더하면 되겠다. 전부 다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정적분한 값 3분의 16으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또 넘겨서 12번 문제 풀게요. 12번 문제. 자, 이 조건 우리 많이 봤었죠? 네. 요거는 우리 기함수를 의미합니다. 자, 기함수는 홀수차 항만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은 또 0이 된다는 그런 특징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플러스 2랑 f 프라임x를 지금 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함수랑 우함수의 특징이었습니다. 기함수를 미분하면은 우함수가 되고요. 우함수를 미분하면은 다시 기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곱의 적분법 이런 거는 선생님이 안 배웠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곱해져 있는 x 플러스 2는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뒤에 있는 f 프라임x랑 분배해서 다 쪼개고 펼쳐서 전개해가지고 그렇게 풀어주는 게 좋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한번 쪼개줄게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는데 x 곱하기 f 프라임 x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우함수인데 x가 하나씩 더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은 우함수야 기함수야?
요거 기함수죠. 자, 기함수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면은 그냥 다 0이 돼버린다. 자, 그 다음 요거 뒤에 거 전개한 겁니다. 자, 2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 프라임 x dx. 자, 이런 식으로 될 건데요. 여기 있는 f 프라임 x는 우리가 우함수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4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 프라임 x dx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24라고 문제에서 줬거든요. 자, 그러면 요만큼만 한번 쳐다볼까요? 자, 이거 정적분하는 거니까 우리 f 프라임 x를 적분하시면은 fx에다가 0부터 2까지 집어넣는 거죠. 즉, 대입 바로 해줄게요. f2 마이너스 f0 그 값이 6이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f0의 값은 0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f2의 값은요, 6으로 찾아주시면 되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선생님, 적분 구간에 x가 오면, 변수 x가 오면은 요거 미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요. 미분을 만약에 이거 x에 대해서 하면은 t자리에 x 집어넣는 거 맞죠? 여기다가 x 집어넣으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앞에 x-x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0 아닌가요? 그럼 이거 그냥 싹 다 0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만났을 때는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거 미분을 하기 전에 얘가 앞에 이게 곱해져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또 분배해서 쪼개준다. 자, 그래서 이거 쪼개서 우리가 적분식을 다시 쓸 건데요. 인테그랄 안에서 우리가 적분하고 있는 변수는 누구냐? t입니다, t.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x는 적분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에 곱해져 있는 하나의 상수처럼 우리가 취급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끄집어내주고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t는 여기 있는 t는 적분을 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밖으로 빼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ft로 요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일단은 식을 변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줍시다. 자, 미분을 할 때는요. 미분할 때 t에 대해서 미분해요. x에 대해서 미분해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죠. 그죠? 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거 곱의 미분법으로 봐야겠구나. 자, 왼쪽에 우리가 하나의 식 그리고 오른쪽에 또 하나의 식이 지금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미분하시면은 1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x까지 ftdt가 일단 남고요. 자, 뒤에 거 미분하겠습니다. 요거 미분하는 방법 아시죠? x에 대해서 미분해 안에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앞에 있는 x 그대로 써주시고 그래서 곱하기 fx가 됩니다. 자, 뒤에 있는 요것도 x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t자리를 다 x로 교체해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xfx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중간에 x 곱하기 fx를 없애주는 겁니다. 자,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우변 좀 정리해 줄게요. 우변도 우리가 미분 한 번 한 거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3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구한 게 뭐냐? 요 식이 이 식이랑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 한 번 더 미분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한 번 더 미분하시면은 fx식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식도 미분하시면은 9x제곱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fx가 언제 최소값을 가지냐? 이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필요 없이 x제곱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으로 갖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두 번 미분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두 번 미분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이 나왔다. 두 번 미분하면 fx 바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 안에 있는 모양이 어떻게 우리가 변형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는 전개를 먼저 한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미분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이해를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fx에 대한 지금 조건이 가조건, 나조건이 나와 있는데, 자, 가조건에서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만, 그때만 이러한 식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조건 먼저 조금 해석을 해줄게요. fx식이 x로 묶어주시면은 x랑 x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즉,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긴 한데, x축이랑 마이너스 2와 0에서 이제 만나는 그런 모양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가장 정가운데 여기 대칭 축에 해당하는 위치가 x가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아래로 블록하면서 위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곡선만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곡선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바깥쪽 영역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적분한 값을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2랑 그리고 저 너머에 2. 자, 저기까지는 그래프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자, 그걸 생각을 할 건데 나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0과 2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증가를 하는데 2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비율을 가질 수는 없고요. 그리고 0보다 더 느리게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즉 0보다 더 느리게 증가한다는 말은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진다는 거니까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소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유지는 되지만 유지하고 증가하는 건 되지만 2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하는 건 되지만 감소는 안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 적분한 값의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자, 우리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 그대로 들고 온 거기 때문에 x축의 위치 잡아줄 수 있거든요. x축 정확하게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여기에 있어요. 자, 제가 정적분한 값이 최대가 되려면 자, 일단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정적분한 값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죠? 자, 이거 여러분들 넓이 공식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넓이 공식 이용해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걔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 1, 그리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자, 이런 모양은 우리가 넓이 공식으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리고 3분의 2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전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볼록한 이차 함수의 이 넓은 부분은 항상 이 직사각형의 3분의 2만큼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넓이가 지금 3분의 2란 얘기거든요. 이게 넓이가 3분의 2인 거지 정적분한 값은 음수예요, 음수. 그죠? 여기 음수예요, 음수.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거보다 왼쪽을 먼저 생각을 할까요? 자, 그래프는 어찌됐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랑 일단 연결이 돼야 돼요. 연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해야 돼요.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중간에 왼쪽의 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식이 바뀌는 지점이죠.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지점에서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자, 미분계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분계수는 이 0이라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우미분계수 보시면은 요거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시면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시면 0이라는 우미분계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좌미분계수도 일단은 0이 되긴 돼야 돼요. 0이 되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정적분한 거의 최대값이죠. 난 최대한 x축보다 그래프가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어. 최대한 이렇게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그건 안 돼요. 왜? 감소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프가 감소하면 안 됩니다. 감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건 이렇게 유지되는 거 아니면은 2보다는 느린 속도로 증가하는 건데 증가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적분한 값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나는 정적분한 값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어떤 게 베스트냐? 베스트는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모든 지점에서 전부 다 미분계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모든 지점에서 다 0인 상황. 자, 그런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지금 최대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적분한 값이 최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적분한 값 한번 볼게요. 자, 가로 길이가 1, 그리고 세로 길이 지금 아까 1인 거 방금 확인했었죠. 그래서 여기 1이 되겠고요. 정적분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1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0부터 2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볼게요. 0부터 2까지도 우리가 지금 0에서의 좌미분계수 볼 건데요. 여기 0 집어넣으시면 F'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좌미분계수 2입니다. 그러면은 우미분계수도 일단은 2가 이 지점에서 2라는 그런 접선을 가지긴 가질 건데 제가 원하는 건 최대값이에요. 이거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요.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2라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더 가파르게 증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한 거에
가장 최대값은 정확하게 모든 지점에서 0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 다 순간 변화율이 2가 되도록 하는 그런 속도로 증가하는 직선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증가하는 속도가 2이기 때문에요. 가로 길이가 2면은 세로 길이는 4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우리 정적분한 값은 넓이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플러스 4라고 하는 정적분한 값을 다 더해 주시면은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자, 곡선 x제곱 그리고 x-1의 곱으로 되어 있는 자, 그런 우리가 4차 함수가 있는데요. 4차 함수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먼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0이라는 어떤 근을 갖죠? 삼중근을 가자. 삼중근. x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삼중근.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어떤 근? 이번에는 단근을 가자. 단근. 자, 그러면 x축에서 0이라고 하는 삼중근 그리고 1이라고 하는 단근을 가지게끔 최고차이 계수 양수인 4차 함수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삼중근이니까 뚫고 지나가긴 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그 다음에 1에서도 뚫고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어져 있는 4차 함수를 적분하시면 되는데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 적분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넓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x축보다 밑에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영역은 우리가 마이너스 붙여서 넓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다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1 x 5제곱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 x의 4제곱에다가 0부터 1까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요. 20분의 1로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이 두 개의 곡선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다 넘겨서 계산해 주는 게 좋다고 얘기했었죠. 한쪽으로 다 넘겨주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했을 때 x제곱과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삼차함수 어떻게 생겼냐? 0이라는 중근 가지고 2라는 단근을 가지게끔 그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이거랑 우리는 누구랑의 둘러싸인 넓이를 볼 거냐면요. x축이랑 둘러싸여 있는 요 넓이를 볼 거거든요. 자, 3차 함수에도 넓이 공식이 있었습니다. 3차 함수 넓이 공식은 6분의 자, 최고 차이 계수. 자, 3차 함수의 최고 차이 계수 보시면은 1이죠. 1. 자, 거기다가 길이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여기 둘러싸여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구간이죠. 자, 이 길이에 세제곱 해주신 다음에 길이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지점의 정확하게 중간 지점, 중점에서부터 반대쪽에 있는 근, 자, 우리가 지금 중근, 중복된 근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근은요, 0으로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1이라는 길이죠. 그죠? 자, 1부터 0까지 길이 해서 1이라는 길이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계산했을 때 우리는 3분의 4라는 넓이를 얻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1학년 때 공부를 했지만 자, 그렇게 구한 식을 가지고서는 적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불가능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나오면 fx랑 gx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fx랑 y는 x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자. 자, 그렇게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를 넘겨줄게요. x 넘겨주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플러스 x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하시면 x랑 x-1의 제곱으로 중근을 가지는 그런 모양 생각하시면 되는데 3차긴 3차인데 0과 1에서 자, 0에서는 단근, 1에서는 중근 같게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랑 S축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넓이 생각하시면은 요거 넓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1이고요. 자, 길이는 여기 둘러싸여 있는 요 길이가 1의 세제곱 그리고 절반에서부터 반대쪽까지의 길이 보시면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가 12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 둘러싸여 있는 넓이는 이거는 12분의 1이 맞아요. 근데 선제 답이 없죠. 이 뭐가 문제냐? 자, 우리가 지금 fx랑 x 사이의 관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넓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역함수 gx랑 fx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는 x랑 gx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도 구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얘네 둘은 대칭 구조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의 넓이가 지금 12분의 1이고 여기의 넓이는 대칭 구조니까 마찬가지로 12분의 1이다. 즉 12분의 1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자, fx에 대한 조건이 지금 가조건, 나조건 나와 있는데요. 자, 0부터 6까지의 우리가 범위 잡아줬고요.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 구하라 했습니다. 자, 가조건 보시면은 fx랑 fx 플러스 2랑 둘이 같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fx는 주기 함수다. 주기가 몇 자리인 주기 2자리로 반복되는 그런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x 이번에는 식을 주고 있습니다. 0부터 1까지는 위에 있는 식을 따라가고요. 1부터 2까지는 밑에 있는 식을 따라갑니다. 자, 위에 있는 식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자. 자, 마이너스 x제곱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요. x축이랑 0과 2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0부터 1까지만 그래프를 쓸 거래요. 즉, 내가 사용할 부분만 표시하시면은 0부터 1까지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는 곡선 뭐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도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식. 이거는 x-2의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완전 예쁘게 생겼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런 이차함수 곡선인데 2,0에서 이렇게 꼬지점을 가지는 그런 모양인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사용할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1부터 2까지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부분은 1부터 2까지 아래로 블록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하는 모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모양을 한번 그려보자. 자, 0부터 1까지는 이런 모양이고요. 위로 블록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아래로 블록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 됐습니까? 근데 얘가 주기가 2짜리이기 때문에 2부터 4까지 모양이 반복될 거예요. 4부터 6까지도 똑같은 모양이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또 넓이를 구할 때 앞에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그냥 우리가 3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넓이는요. 1부터 2까지의 모양을 휘리릭 돌려서 여기다가 이어서 착 붙여주면은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 자, 그래서 정확하게 요 한 칸,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 1짜리의 정사각형의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넓이 1 되고, 여기도 1 되고, 여기도 1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은 답은 3번.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점이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자, VT, 속도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문제도 지금 준 상황입니다. 자, 그때 0부터 6까지의 위치 변화량과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각각 우리가 계산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0부터 6까지 위치 변화량은 0부터 6까지 VT를 그냥 적분하시면 되고, 그리고 움직인 거리는 0부터 6까지 V를 우리가 절대값 씌워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0부터 6까지 이 그래프가 T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넓이 보시면은 자, 가로 길이 4 그리고 높이가 2인 그런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요 큰 삼각형의 넓이 보시면은 4가 되고요. 자, 4부터 6까지 요 작은 삼각형의 넓이 보겠습니다. 가로 길이 2, 높이 2이기 때문에 여기는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 A부터 계산할게요. 위치의 변화량 A는 T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즉 음수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마이너스 붙여서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는 양수로 플러스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죠. B값. 자, 이거는 순전히 넓이만 우리가 다 더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4랑 2를 그냥 다 양수로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 둘이 더하시면은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자, t가 0일 때 원점에서 둘 다 출발하는 그런 두 개의 점이 있는데요. 속도 함수를 지금 각각 주어줬습니다. 자, 그때 출발한 후에 이 두 개의 점이 A에서 다시 만난대요. 자, 다시 만난다는 말은 우리가 위치를 따졌을 때, 즉 t가 a일 때 딱 그 시점에 위치를 볼 건데요. 어차피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 값이 뭐랑 똑같을 거냐? 위치의 변화량 값과 똑같을 겁니다. 그게 딱 그 a라는 시점에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다시 만난다는 말은 이 두 개의 점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 값이 지금 차이가 없다. 두 개의 차이가 걔가 지금 0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즉 이거를 식으로 써볼게요. 자, 인테그랄 0초부터 a초까지의 두 개의 점의 위치의 변화량의 차이예요. 즉 위치의 변화량 자체는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를 각각 우리가 이렇게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건데, 근데 차이값이 0이라 그랬으니까 각각 적분한 다음에 빼주는 것보다 그냥 한꺼번에 빼준 다음에 적분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제가 세웠습니다. 자, 이 값이 지금 0이 나와야 된다. 자, ft-gt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은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분하시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9t가 되고 거기다가 0부터 a까지 집어넣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t자리에다 그냥 a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0은 넣어봤자 어차피 0 될 거고 자 a로 한번 묶어서 정리해볼까요? 2a제곱 마이너스 3a 그리고 마이너스 9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2, 3, 3, 1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러면 a랑 2a 플러스 3과 그리고 a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거는 얘가 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A값. 딱 뭐가 나올까요? A는 참고로 출발한 후기 때문에 양수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그거 조금 만족하는 거 우리 3밖에 없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1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 XT를 준 상태입니다. 자, 심지어 예쁘게 인수분해까지 해서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속도 VT에 대해서 자, 우리가 0초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4다. 자, 이런 걸 줬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얘기하는 거는 VT를 우리가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걔가 0이 되냐 이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식을 제가 다시 한번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걔가 x2에다가 x0을 빼라. 사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v를 적분하면은 x가 되니까요. 거기서 0과 2를 대입한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는데 자, 위에 있는 x식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x2도 0이 나오고요. x0도 0이 나옵니다. 그죠? t자리에다가 0 대입해도 0 나오고 t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도 여기가 0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은 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볼 건데요. 자, 니은이 조금, 니은 디귿이 조금 힘듭니다. 자, 니은은 x라는 이 위치 함수의 자, 절대값이 걔가 2보다 커지는 그런 t1이 0과 2 사이에서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로는 진짜 어렵게 써져 있는데 조금 더 실생활 맥락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얘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얘의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t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x0에서의 위치 0, 2에서의 위치 2, 0. 자, 그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지나갈지 몰라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근데 절대적인 위치값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만약에 됐다면 이 최대로 t축에서 멀어진 이 거리죠. 이 거리가 2를 벗어나는 그런 t1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가 4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궤도가 딱 이 지점까지 갔다가 오면은 움직인 거리는 올라가는 그 길이, 요 높이, 그 내려가는 이 높이, 그 두 개를 더한 값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데 올라간 높이, 내려간 높이를 더해서 정확하게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2라는 그거보다 더 멀리까지 갔다가 올 수 있나요? 더 멀리까지 갔다가 오는 게 불가능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T1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자, 우리가 디귿도 약간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자, 보시면 우리가 0과 2 사이에서 모든 t에 대해서 다 이걸 만족한대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아까 비슷한 식 봤었죠. 자, x의 그 절대적인 위치가 2보다 이번에 작아야 된대요. 즉 2라는 그 바운더리를 얘를 넘어가지 말란 얘기거든요.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안에서만 놀아야 돼요. 심지어 등호가 없기 때문에 같은 것도 정확하게 2까지 찍었다가 내려오는 것도 안 됩니다. 2보다 훨씬 더 안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식은요. 3차식이에요. 3차식.
그죠? 자, 우리가 t축이랑 만날 수 있는 지점이 0, 2,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 딱 요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올라갔다가 2가 되기 전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때 근데 어찌됐든 여기는 꼭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도착할 때 정확하게 t가 2일 때는 또 0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왔다 가는 거 될까요? 여러분 이 그래프가 3차가 그려져야 된다니까요. 3차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런 모양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 중간에 한번 t를 뚫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차인 식의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움직인 거리는 4가 또 돼야 되고 시작할 때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또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값이 0이 되는 그러한 t2가 0과 2 사이에 존재하냐?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t축을 안 만나면서 그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귿은 참이에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2번. 자, 22번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어디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고요. 자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fx식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정의하는 그 중간에 정적분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적분 하면은 그 결과물은 어떤 값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상수 그냥 k 정도로 여러분들이 취급을 한 다음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즉 k는으로 식을 제가 써줄 건데요. k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fx식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위에 주어진 대로 3x제곱 그리고 플러스 2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 k를 어떤 상수 k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자 적분하시면은 x 세제곱 플러스 2kx에다가 저는 0부터 1까지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1 플러스 2k가 k 값이랑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문제에서 fx식에다가 3 대입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3 대입하시면은 25가 되겠죠. 그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자, 곡선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이차함수 되어 있죠. 자, 이거랑 직선 y는 ax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도형이 나왔으면 한쪽으로 넘겨서 그렇게 우리가 보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로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차함수인데 x축이랑 어디에서 만나냐? 자, 요거 x로 묶어주시면은 x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0과 a 플러스 2라고 하는 두 개의 지점에서 지금 x축이랑 만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가 꼭 0보다 오른쪽에 있나요? 둘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없죠. 왜? 양수 a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큰 게 오른쪽에 온다는 거. 자,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자, 둘러싸여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36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도형의 넓이 여러분들 인테그랄 0부터 a 플러스 2까지 정적분 하셔도 되지만 우리 넓이 공식 쓰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얘기했었죠. 자,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보시면은 1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넓이 구하고자 하는 여기 범위의 가로 길이 보시면은요. a 플러스 2라는 길인데 그거에 세제곱하면은 공식 완성이죠. 자, 그 값이 36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a 플러스 2가 걔가 6이 되면 숫자가 아주 예쁘게 맞겠네요. 따라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 문제는 우리가 좀 식을 세우는 그 센스가 좀 필요한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세 개의 지점을 알려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fx 식을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은 3차라고 했으니까요. 인수 3개를 일단 찾을 수 있거든요. 자,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a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여기가 싹 다 0이 되면서 네모라는 값이 나오게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여기가 0 되면서 네모가 나오게끔 x에다가 a를 집어넣어도 여기가 0 되면서 네모가 나오게끔 그렇게 식을 여러분들 이런 모양으로 세워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gx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gx가 fx-f0래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 fx 식이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 네모를 사실 몰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네모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네모예요. f0가 지금 네모죠. 자, fx 위에 있는 식에다가 네모를 한번 빼볼까요? 그럼 우리 gx식 바로 구할 수 있죠. x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a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져 있는 조건 볼게요. 자, F'A가 15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했었던 요 F0 있죠? 자, 이거 어떤 하나의 상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식 양변 미분하시면 우리 G'과 누구랑 똑같다? F'이랑 똑같다. 상수는 미분하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F'A가 15라는 건 G'A도 걔도 15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gx식 한번 미분해 줄게요. 자, 미분할 때 여러분들 요거 하나의 팁입니다. 우리가 3개짜리 곱의 미분법도 저번에 미분 단어에서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자, 이거 일단 쭉 전개하시면은 자, 요거 하나 미분한 거. 하나만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요것만 미분한 거. 미분하면 어차피 1 되니까요. 자, 세 번째 요것만 미분한 거. 요것만 미분하시면은 이렇게 앞에 두 개가 오겠죠. 자,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어차피 A 집어넣을 거거든요. A 집어넣으면 중간에 여기가 다 싹 다 0이 돼요. 자,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냐? X-A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A를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배밀법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거쳤다가 가셔도 되고요. 아, 저는 이미 이 중간 과정을 알고 있어요. 하시면은 그냥 여기 주어져 있는 식에 미분해서 A 집어넣는다. 그냥 여기 0 되는 파트 빼버리고 앞에 있는 부분에다가 0을 대입해줘도 괜찮다. 자, 근데 나는 이 값이 15가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요. 우리 3 곱하기 5가 15가 나오죠. 그래서 A 값이 3이라는 거 바로 여러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뭘 구하래요? 이 gx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부분의 넓이 구하래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gx는 3차인데 x축이랑 세 개의 지점에서 만나죠. 마이너스 2, 0, 그리고 a니까 3.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요. 요만큼 색칠되어 있는 거랑 요만큼 색칠되어 있는 거 둘이 더해 주시면 돼요. 자, 더할 때는 우리가 넓이 공식 쓰는 게 좋겠죠? 이런 문제는. 자, 왼쪽에 있는 넓이 6분의 최고 차이의 개수 1이고요. 자, 요만큼의 길이는 2인데, 자, 그거에 세제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중간 지점, 정확하게 정중앙에서부터 반대쪽까지의 길이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길이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6분의 최고 차이 개수 1이고요. 자, 여기 파란색 부분 가로 길이 보시면은 가로 길이가 3인데, 이거 길이의 세제곱.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절반 지점에서부터 반대쪽까지, 반대쪽 근까지의 길이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이 길이가 2분의 7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이 두 개의 넓이를 이러면서 더해 주시면 돼요. 최종 답은 좀 숫자가 복잡하긴 한데요. 12분의 253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자, t가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는 두 개의 점이 있고요. 두 개의 점의 속도 알려줬습니다. 자, 출발하고 나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거 먼저 풀어야겠죠. 속도가 같아지는 거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V1과 V2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식부터 세워줄게요. V1과 V2 문제에서 지금 줬으니까요. 한쪽으로 싹 넘겨주시면 자, 오른쪽에 있는 V2를 넘길까요?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가 걔가 지금 0이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그런 순간을 t값을 3으로 찾으실 수 있죠. 출발한 후기 때문에 0보다 큰 값 중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게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우리가 위치값의 차이죠. 자, 위치값은요, 우리가 사실상 위치의 변화량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0부터 정확하게 3까지 위치의 변화량의 차이기 때문에 그냥 V1, 그러니까 절대값 안 씌우고 그냥 V1과 그냥 V2로 우리가 뺀 다음에 적분해주면 되겠죠. 자, 주어져 있는 요거 빼줘도 되고요. 아까 뺀 거 아까 여기 9에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바로 t제곱 마이너스 3t로 식 세워줄게요. 자, 그러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에다가 0부터 3까지 자,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네 둘 사이에 위치의 그 차이 값이 아니라 거리를 구해야 돼요.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최종 결론 맺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적분 단원도 단원 마무리 문제 다 풀었고요. 자, 요거 열심히 복습하셔가지고 기말고사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